저보성 선생의 사료 전시관 바로 옆에 김구 선생의 가흥 피난 시기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기념관이 있어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이들에게 한중우이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전시 공간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김구 선생을 도운 여성 조력자를 만나보고자 한다. 그 첫 인물은 바로 백범 김구의 마음속 안식처이자 평생 조력자이신 어머니 광낙원 여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일제에 의해 살해된 명성황후의 복수를 위해 일본 중이 스치다를 처단하고 옥고를 치를 때 옥바라지를 담당하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생 독립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사를 알뜰히 챙겨주신 백범의 어머니이자 임시정부의 어머니이시다. 일찍이 상해에서 둘째 아들을 출산하고 낙상으로 폐병을 얻어 돌아가신 백범의 부인 최줄래 여사를 대신하여 김인, 김신 두 손자를 양육하셨으며 임시정부의 중국 내 수만리 이동 시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함께한 정신적 지주이셨다.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챙긴 김구 선생을 엄하게 꾸짖고 젊은 독립운동가들이 준 용돈에 본인의 쌈짓돈을 더해 권총을 사 돌려준 일화는 지금 들어도 감동이 되며 백범의 독립정신과 민족 사랑의 마음이 어머님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평생 김구 선생님이 훌륭한 후원자였던 광낙원 여사님과 이곳 가흥에 몇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7년 만에 본 아들한테 앞으로 두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겠다. 네, 그 당시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는 우리 임정희 수반이셨죠. 임정희 최고 책임자이셨습니다. 많이 따르는 후배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이 위신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설사 자식이지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일성이 아주 저희가 지금 생각하더라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김구 선생님께 하셨다고 합니다. 내 앞으로 자네가 설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 애미가 앞으로는 회초리를 치지 않겠네 라고. 57이신 내일 모레 한갑을 바라보는 그 아들에게 앞으로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애미가 회초리를 치지 않겠다. 자식을 아주 엄하게 키우셨던 그런 훈육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들은 저보성 선생의 며느리인 주가의 여사와 집안일을 하는 식모의 딸인 주애보다. 저보성 선생 개인뿐 아니라 집안 사람들까지 김구 선생님과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준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역사의 증언자들이다.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이 두 분에게 받은 도움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남기고 있다. 네, 이곳에서는 김구 선생님을 도와준 두 분의 여성분 자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저보성 선생님의 아들이 부인, 즉 며느리가 되죠. 주가애라는 분입니다. 이 주가애 자체는 김구 선생님을 본인의 본가 자체로 피신을 시키신 분인데, 이곳에 머무르는 김구 선생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자 저보성 선생님은 그의 며느리로 하여금 사돈집에 김구 선생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해녀으로 가는 그 길, 제천별장으로 가는 그 길 자체를 백범일지 자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다면 우리 자손이나 동포 누가 주부인이 그 고마움을 감사함을 전해달라는 뜻으로 백범일지에 남게 되고, 김구 선생님을 도와주셨던 또 한 분의 여성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애보라는 분으로 이곳 저보성 선생님이 집안의 식모의 따님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김구 선생님이 가흥 피난 시설 안전과 생활을 무척 걱정하셔서 이 집안의 식모의 딸인 주애보로 하여금 김구 선생님을 모시게 합니다. 백범일지에 보게 되면은 오늘은 동가식 서가수겠다라는 그런 내용가 있고, 또 이 주애보는 본인 자체를 김구 선생님을 광동인으로 알고 5년 동안 모셨고, 남경에서 헤어졌을 때 다시 만날 줄 알고 돌아갈 여비 100원만 보내서 헤어짐을 무척 서운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귀절 자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현장 자체에서는 단 몇 줄로 소개됐던 이 주애보와 김구 선생님이 가흥 피난처의 시간 자체를 또 다른 한 여성이 김구 선생님이 가흥 피난처의 생활을 소설로 만드시게 됩니다. 그 소설의 이름 자체는 바로 선월이라는 소설책입니다. 배를 뜻하는 성과,
달을 뜻하는 월, 달은 바로 하늘에 떠 있고 배는 호수에 떠 있습니다. 둘의 관계 자체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거리적 공간이 차지하고 있죠. 소설 자체는 달은 한나라의 임금, 영웅을 뜻하고 있고 또한 남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배는 한 국민으로서 가장 미천한 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 또는 여성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 자체가 이 배는 만날 수가 없지만 이 배가 떠 있는 호수 위에 비춰진 달의 모습은 항상 배가 어디 가든지 그 배와 함께하는 데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쓰신 하련생 선생님께서는 김구샘과 주예보와의 관계를 한나라의 영웅과 일반적인 사람, 그리고 한나라의 임금과 같은 지도자와 또 평범한 사람, 또는 아버지와 딸,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 자체에서 이 소설을 김구의 가응의 시간 자체에 역사적으로 사실에 기반을 두고 또 독립운동이 조명하는 그 부분에 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설적 터치로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김구의 가응 피난처 시기를 선월이란 소설로 조명한 중국의 여류 작가 시어리엔성 작가이다. 시어리엔성 작가는 김구의 소설 이외에 회기천당이라는 소설도 쓰셨는데 이는 윤봉길 의사와 홍구공원 의거와 관련된 것으로 한국어로 천국의 새 1~2로 번역되어 소개되어 있다. 작가는 소설의 집필 과정에서 경험한 불가사의한 체험을 전하고 있다. 예산 총의사를 방문하여 분향 후 윤봉길 의사의 영정사진과 눈이 마주쳤을 때 느낀 전율과 울음, 또 윤 의사의 고향에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추수를 마친 들판 가운데서 누군가가 윤 의사의 일상을 정해주었던 작가의 환상, 소설 집필 과정에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받아 적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역사의 부름을 느꼈다고 전하고 있다. 작가는 또 김구의 가응 피난 시절에 사료를 모은 사료집 호보류망도 집필하였는데 중국인으로서 한국 독립운동가에 대한 책을 3권이나 쓴 이유를 묻자 절망적 상황에서도 독립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불굴의 정신과 그들의 어머니, 아내, 그리고 또 누군가의 딸이었던 한국 여성 독립운동가의 온화함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강건함을 중국의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라고 답한다. 또한 작가는 김구와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중국에서의 항일투정의 역사가 한중 중앙 간의 발전적 미래의 교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소년 역사 특강, 기구,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시관에서는 김구 선생께서 쓰신 서예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민족 지도자로서 느끼는 백범의 마음가짐과 고뇌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네, 앞에 보이는 시 자체는 김구 선생님이 말년에 자주 쓰셨던 시입니다. 설애라는 제목의 시 자체는 이양년이라는 조선 후기에 한학자가 쓰셨던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답서랴 중거 눈높이 하얀 들판을 걸어갈 적에 불수호난행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금일 행적 오늘 내가 가는 이 행적이 수작 후 인정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될지어니. 네, 선생님께서는 오직 우리 민족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38선을 넘어 김일성을 만나러 갔을 때 마지막으로도 이 작품을 다시 한번 쓰셨다고 합니다. 하얀 눈이 내린 들판을 걸어갈 적에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가는 이 발걸음 자체가 뒷사람에게 오는 이정표가 될지어니. 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이 시기를 살아가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간 외교관으로서 이곳에서 생활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중국인들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 좋지 못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모습들 자체가 뒤에 오는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그 이정표를 새로 개척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38선을 넘어 오직 우리 민족의, 우리 조국의 진정한 독립이고 강복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노라라는 김구의 애절한 마음 자체를 느낄 수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곳 기념관을 지키는 학예사에게 김구 피난처가 한중우호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질문을 한다. 중국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의 역사는 비단 한국 한나라의 것이 아니라 중국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공통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을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견학하고 배우는 기회로 쓰여지길 바란다고 한다.